신중호의 신중한 시선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후반 미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단기적인 상승이 좀 과했다, 아니면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그런 부담을 느꼈는데요. 금융기업들의 실적은 좀 좋았고 소비 심리도 상당히 좋았지만 기업마다의 약간 다른 성적을 내놓으면서 주가의 방향은 조금 차별화가 됐습니다. 주요 지표를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실적 시즌과 관련된 데이터, 더불어서 지금 지난주 후반에는 지역은행들의 문제가 좀 부각이 됐었습니다. 지역은행 주가 12%까지 급락하는 지역은행 주가도 나왔었거든요. 시티 같은 경우에는 대형은행이지만 주가 차별화가 나타나면서 JP모건이나 시티와는 좀 다른 그런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뭔가 우려감이 조금은 컸었습니다. 근데 이 차트를 보시면 정크본드와 지역은행 ETF를 제가 같이 그려놨어요. 파란색은 SPDR, 블룸버그 하이힐드 본드라고 할 수 있는데 약간 정크본드와 관련된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로 갈수록 수익률이 나쁘지 않다, 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빨간색은 지역은행 차트입니다. 지난주 후반에 이제 약간 살짝 이제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자라보고 놀란 가슴 또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럼 1분기 때 여기 보시면 급락했었던 그런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드디어 좀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실적 시즌에서 정말 안 좋은 실적을 보여주다 보니 미국의 경제를 흔들 만한 뉴스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차트를 갖고 왔습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이 하이힐드 펀드 같이 하락을 하거나 상당한 변동성이 나타나야 되는데, 보시면 금융의 안정성이 담보되어 있고, 그리고 대형은행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높은 자본 비율과 현금 흐름을 갖고 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를 일으키진 않는다. 다만 기업별로 차별화가 나타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에 보면 결국 지역은행의 뉴스는 아마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내내 발목을 잡거나 내지는 안 좋은 뉴스를 나타내겠지만 그 기업만의 문제지 않겠냐,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실적에 대한 분위기, 시장 분위기는 여기에 또 흘러갈지 아니면 또 견조한 모습을 보일지 다음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차트를 보시면 S&P의 분기별 실적 추이거든요. 미국의 실적 시즌이 본격화된 만큼 좀 자세히 살펴보면 2분기 막대 그래프 골드만삭스에서 제시한 차트를 보시면요, 마이너스 9% 전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역성장이 들어갔고 2분기 들어오니까 이 역성장 폭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실적 시즌에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겠지만, 또 시선을 3분기와 4분기로 이동해 보면 그래도 3분기 때는 조금 올라갈 수 있고 4분기 때는 8% 이상의 성적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게 현재 미국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더불어서 에너지를 빼면 마이너스 9%까지가 아니라 마이너스 2.5%로 크게 줄어들고 3분기 때는 오히려 5에서 6% 성장을 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도 함께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실적 시즌의 2분기 때 성적은 안 좋다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는 있는데요. 그만큼 기대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보다 좋은 성적을 보여준 상태에서 3분기에 대한 가이던스 아니면 올해에 대한 가이던스를 조금씩은 높여놓는다면 시장은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 이미 안정은 찾았지만 이제부터는 성적이 나오면서 높은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리고 특히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의 실적이 80% 이상, 즉 빅테크 기업들이 줄줄이 발표되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아마도 이런 옥신각신하는 분위기 나타날 수 있어요. 봐라, 지역은행은 실적이 안 좋지 않느냐? 아니다, 그래도 대형주는 괜찮다. 이런 약간의 눈치 보기 내지는 좀 좁은 박스권에서의 등락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얘기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다음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는 이 업종이 시장에 좀 버팀목이 돼주면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조금 더 업데이트해봤더니 가파르게 반도체 비중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에도 반도체 업종의 실적, 아니면 주가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강한 모멘텀은 또 AI에서 비롯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이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통상적인 경기 사이클, 즉 경기 회복 초반 그리고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고 확장되기 이전까지 반도체가 우리나라 시장을 끌어줬었다라는 측면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경기 회복의 사이클 그 도상에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힘을 내줄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AI에서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즉 AI에서 비롯된 HBM의 수요, 거기에 우리나라가 점유율이 90% 육박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SK 하이닉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제 바닥을 잡고 성장이 나오는 거 아니냐. 가격도 올라가고 점유율도 함께 올라가게 되면 전반적인 실적에 대한 분위기가 하반기로 갈수록 생각보다 좋은데 이런 뉴스도 나올 수 있다. 물론 아직은 기대감, 비중이 낮다라는 그런 어떤 평가절하의 해석도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메모리 가격이 바닥을 잡는 그런 국면에서의 AI 수요는 조금 성장에 대한 기대를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 보시면 2012년에 스마트폰에 대한 열광 있었고 2016년에서 17년에는 또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열광이 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러면 또 HBM, AI에 대한 열광으로 반도체가 또 시장을 크게 주도하는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같이 깔려 있습니다. 네, 오늘의 브리핑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은 좋은 분위기를 타는 듯 했지만 지역은행 이슈가 다시 부각됐다. 다만 정급 본드를 보면 크게 시장을 걱정할 건 아니다. 더불어서 실적 시즌 기업별 차별화는 당연하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안 좋은 기업을 발표하는 기업들만 볼 게 아니라 나아지는 기업들도 같이 보자. 마지막으로 한국 시장에서는 반도체가 버팀목 역할을 해줄 것이고 더불어서 경기적인 측면과 추세, 즉 AI라는 추세를 함께 생각해 보면 당장 반도체가 무너지기보다는 시장을 받쳐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중한 시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